그런 상황이고 여하간 그 한덕수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날 분명한 결론이 나오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네. 오늘이 또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몰랐네. 무려 100일째 근무한 날 네. 이렇던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100일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거 뭐 기념해요? 뭐 100일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거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 여간 본인의 그 변소를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뭔 얘기? 장외로 나가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래 나는 그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한다는데 강성민 평론가님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스탠스가 결국에는 그 쌍권총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권총 지도부가 정말로 본인의 진심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해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기 대선도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윤석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자기들도 안겨가지고 나 쌍권총이야 윤석열 돌아올 거야 막 같이 싸우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기 대선이 열려 윤석열 대통령 네. 나라가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그때 지도부로서 어쨌든 조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때 가서 빠져나갈 구실과 중도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은 장외 집회에 안 나가는 거지. 건데. 무슨 뭐 거대한 뭐 거룩한 무슨 뜻이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중도층의 한 6, 7명 정도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입장에 서 있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만 비교해봐도 민주당이 40%대, 국민의힘은 20%대 정도니까 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은 그 실체나 그 전략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탄핵소추위원장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파면될 거랑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파면 이유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전부 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자기가 그걸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완전히 서거나 아니면 가서 장애 집회를 나가는 부분 이런 것처럼 또 반대로 완전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서도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반대하지만 애매모호한. 네. 나는 그래도 집회는 나가지 않았어. 이걸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좀 먼저 챙기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박수 받지도 않을 거고요. 탄핵에 찬성하는데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국민들한테 환호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은 사람이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묘한 데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표결에서 기권 반대표가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56명이 기권 반대야.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결정을 한 지도부라고 한다면은 네. 물러나라고 해야 맞은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어떤 국회에서 좀 청년 정치인들은 이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는 어쨌든 18년 만에 한번 첫 발걸음을 뗐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하루만 지체되더라도 이게 몇십억, 몇백억씩 이제 이자가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 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 완벽한 게 아니라 연금 고가 시점이 2051년인가 되는데 이거 70 몇 년으로 15년만 연장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뭐 군인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크레딧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러면 50년 전면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절반이 왜 반대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야죠. 근데 뭐 이런 거 씹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쌍권총 지도부가 제가 봤을 때는 리더십이 없는 거고 지금 어떤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면은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만들죠. 네. 그 전에 이미 불만이 있으면 해소를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무능한 지도자로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언론도 문제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엄청 시끄러웠을걸요. 분열됐다. 뭐 심지어 집권 여당이야 지금 이게 지금들이 집권 지금. 여당이 이게 뭐 하는 절반이 건지 반대래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네. 뭐하러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책임 있는 정당, 개혁적인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그 합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막상 대안도 없이 지금 어찌되는 거야? 개혁에 대해서 비겁한 문제를 거죠. 하는 거죠. 사실 연금 지금 제도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는 여야 다 공이 동의를 하고 동의하죠. 항상 네. 특히 청년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쨌든 간에 작은 개혁이지만 개혁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막상 지도부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강한 이견을 표시하지 않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제 와서 뭐 반대 기권 했다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안 네. 해놓고 막상 또 그럼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거냐, 민주당에 끌려가는 거냐라는 그런 자기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또 난 반대했어, 난 기권했어라고 본인 면피하기 위한 일종의 좀 비겁한 방식이죠. 반대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겁하기도 전환기한테 물어봐야 돼. 하지만요. 전환기한테. 전환기한테 물어봐. 비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 웃기잖아. 이게 결국은 진짜 여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아니야. 거잖아. 해결 안 되면 전환기한테 아니, 정말- 물어보려잖아. 아니, 네. 의원 조회 필요 없이 일요일 날저 광화문 나가가지고 정강호 목사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가지고 하는 거 허락을 찬성 받아야지. 반대, 허락 받아. 찬성 반대하고 네. 전환길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라든가 뭔 말 해야지. 이게 아니 저도 방금 구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진짜 순간 또 번뜩했던 게 아니 여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심해요. 여당이 그 안 안을 한다고 내고 하는 짓이 보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나올 때마다 뒤에 오직 국민만 하면서 뒤에 큰 글씨 써 있고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아,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개봉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풍경인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회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또 그 여권 대선 후보들도 보니까 네. 요즘 행보를 봤더니 네. 다들 뭐 거리로 안 나가고 네. 대학가를 그렇게 많이 갑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네. 아니 일단 본인들도 3월 14일 날 탄핵 선고 나와가지고 지금 중이면 선거운동 할 줄 알고 미리 잡아놨겠지. 일정 잡아놨지. 네. 사실 저도 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사실 삼성 이재용 뭐 유발 하라리 이런 것도 얼마나 굵직굵직한 퍼포먼스입니까? 그치, 대선 그치.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경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다 제 생각에도 3월 14일 이후에는 대선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 일정을 잡았을 선고를 거란 생각하고,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처럼 큰 어떤 이벤트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가 돌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조기 대선이 안 열리니까 지금 스텝이 꼬인 거죠. 아니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보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대 갔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대, 오세훈 시장 숭실대로 갔는데 유일하게 꼿꼿하게 한 분만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누구요? 아십니까? 누구요? 김문수 장관. 예. 아. 자체 발광체.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예. 누가 저한테 국민의힘 대권 후보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도 국민의힘 사람인데 이제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문수한테 가세요. 왜?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반사체야. 한동훈 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윤석열이가 비대위원장 시켜줘, 장관 시켜줘서 그래 된 거지. 그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 무슨 지금 표지가랴. 레이스 대선 레이스가 아니라 지금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김문수가 어쨌든 일종의 자체 발광체다. 그쪽 네. 가세요라고 제가 야, 했거든요.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대선 움직임 보이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딴 데 최대한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학일 네.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줄타기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톤 대학은 거려가 이제 가면서 책은 내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아닌 듯 맞는 듯 한동훈 그러니까, 네. 전 대표는 제가 책 읽고 난 다음에 딱 든 한 문장은 그거예요. 조금 덜 위험한 윤석열이구나. 딱 제가 한마디 하자면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척하는 위험한 윤석열에 가까운 네. 그런 인사니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들어. 네. 서초동 편집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휴대폰이 8개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보통 휴대폰 한 2년 쓰는데 짧게 잡아서 1년만 썼다고 하더라도 8년짜리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 캐비넷에 얼마나 오세훈 파일이 쌓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동훈의 후배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설이죠, 보수의 설. 네. 변호사가 그 국민의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고소고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후보들끼리 지금 조금 내전 상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아 그런 그리고 한 생각이 사람 듭니다. 더 얘기해야겠어. 네. 안철수 의원.
거기 꼭 얘기해야 됩니까? 정맥과 동맥도 구분 못하고 아, 얼마나 찔렸는지 구분 기스난 게 뭔지 찔린 게 뭔지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 다시 너무 의사하시라고 망가졌어요, 얘기하고 그 사람 주고 너무. 싶다. 아니 그리고 뭐 정말. 대학 가는 게 뭐 어. 소극적인 그런 그 선거 유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면은 왜 가냐? 그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이 전 연령대에서는 평균 31%인데 20대는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는 게 적정히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